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만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거다라는 좀 지수의 방향이라든지 일부 삼성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의 좀 지수의 방향성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했고,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의 방향 혹은 이 지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들과 같이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대로 좀 움직인 것 같죠. 변동은 장중에 상당히 컸고, 삼성전자의 하락이 있었고, 셀트리온의 강세, 지수도 역시 코스피는 약했고, 코스닥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다른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매매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은 좀 일이 많았죠. 코스닥에서의 코스닥 그 활성화 방안이 나왔고, 확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뭐 잠깐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오늘 나왔던 그 활성화 방안의 어떤 핵심은 그거였죠. 첫 번째는 벤처, 코스닥 전용 펀드죠. 전용 펀드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 10% 세액공제를 하겠다,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은 벤치마크 지수가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가 2월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는 6월 달에 또 발표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천억 유관기관의 코스닥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 3천억 펀드,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의 뭐라고 할까요? 좀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약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대치에서 추가된 거는 세액공제 관련한 것은 추가됐고, 진짜로 시장이 원했던 거는 연기금의 앞으로의 운용 자금이 몇 프로를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게 유도하겠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쏙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맹이 없는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도 그 방향성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은 확실히 맞아요. 맞지만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약간 조금 밑이 아니었는가.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 큰 바람은 이거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사실 좀 오늘 난리가 났던 종목이죠. 가상화폐 관련한 것인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했었죠.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기재부는 그랬죠. 기재부가 뭐 과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는
아니 전혀 갑자기 상관없이 우리는 폐쇄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시 기재부는 조금 이제 황당한 어떤 그런 제스처, 그리고 우리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와대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법무부의 이야기는 우리와 이게 논의된 건 아니다. 법무부만의 입장이다라고 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지금 가상화폐의 거래소를 폐쇄하는 건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가상화폐를 투자하진 않지만요. 가상화폐의 어떤 방식이 어떤 주식의 어떤 테마주들의 습성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가상화폐라는 것이 미국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다라는 어떤 이야기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어제도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긴 했잖아요. 변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을 낼 거라는 어떤 그런 오해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오해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주식들, 테마주 같은 이런 주식들인 거죠. 그럴 때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것이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다 라는 착각인 건데요. 보통 테마주를 그렇게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고, 한 번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손실이 왕창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과 손실이 계속 반복이 커지면 나의 계좌는 저절로 쭈그러든다라는 겁니다. 줄어든다. 그게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환상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 변동성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현금의 비중인 것이고,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본업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월급 있잖아요. 월급인 거예요. 월급. 본업에서 계속 월급을 벌어주는 거.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 안에서 한쪽에 주식의 비중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현금성 자산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주식도 그것만으로도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나눠야 되고 분할로 매수해야지 변동성을 완충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와 좀 연관이 되는 거죠. 사실 가상화폐가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의 정부를 상당히 응원하는 입장인데요. 법무부에서 어떤 가상화폐 TF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어떤 그 가상화폐로 인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투기꾼들, 도박꾼들, 유사 투자 행위를 한 사람들 그냥 잡겠다. 근데 잡으려니까 에이 모르겠다. 싹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의 좀 간편한 사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코닥에서, 그죠? 미국의 130년 된 회사 코닥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ICO를 추진하겠다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ICO는 주식에서 IPO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도권에서 포용을 해서 지금 그 매수 포지션만 있던 것을 매도 포지션도 넣음으로써 좀 시장의 어떤 거품을 좀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이 제도권이 아닌 바깥의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려는 그 노력, 이런 것들로 투기를 조금 이제 진정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어떤 좀 기술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의 어떤 비트코인 공급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한쪽을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산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산 것이지 떨어질 거야라고 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 상대방이 없는 살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은 거래 대금이 아니라 거래량이 조금씩 줄면서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제가 그 카페에도 쓰긴 했지만 이것을 보통 주식에서는 물량이 잠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물량이 잠겼다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급등을 조정하고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꺼질 때 급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조금씩 나왔을 때 더 비싸게 이제 매도자는 더 비싸게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싸더라도 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없고 수요만 계속 있다라는 거. 근데 정부는 지금 이 방식으로 대처를 일단은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거품을 조장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법과 탈법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거품이라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도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자르듯이 한 번에 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이유는 여기에 지금 300만 명이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없애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겠지만 이거를 법무부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뭐 IT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급입니다. 지금의 가상화폐의 어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아까 그 카페에 썼는데 풍선에 들어있는 바람은 서서히 빼야 되거든요. 서서히 이것을 한 번에 터뜨리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 예상은 뭐 주가는 예상하진 않지만 요거는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저는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없애도 안 되는 거겠죠. 기술의 발전에는 양과 음이 있듯이 음을 어떻게 잘 이제 부작용 없이 이렇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써놨지만 뭐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가 110km다 라고 한다고 지금 현재 자동차들 120 달릴 수 있는 차들 150 달릴 수 있는 차들 현재 200 넘게 달릴 수 있는 좋은 고급 차들을 그냥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불가능한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근데 고객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우리 투자 기술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저는 우리 투자 기술이 비트코인 관련주의 대장주라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원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역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나 자신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매도해야지,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테마주이건 뭐 어떤 주식이건 큰 한 방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리스크의 레인지는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주식들, 특히 실적 기반이 되지 않는 주식들은 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식을 오래오래 안전하게 하시려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과거의 역사로 보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만기일이었고 시장에서의 어떤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은 좀 예외적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변동성을 어떤 추세로 보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조금 하락이 있었던 것들은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또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 오늘의 시황은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어제 못다한 말씀을 좀 드리면, 나는 변동성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이 아니죠.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뉴턴 있죠?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인 뉴턴, 이 사람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주식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볼게요. 오르는 주식에 처음에 소액을 투자했다가 수익을 낸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매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고점 부분에서,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끼었을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 거액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아이작 뉴턴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전 재산의 90%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계산을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 디포, 데니얼 디포. 이 사람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소설가인 그 데니얼 디포는 평생의 모든 재산, 평생에 모은 재산을 60이 넘는 나이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 근데 뭐라고 할까요? 요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그 남의 회사라는 어떤 그 영국의 공기업, 그 회사에서 주가를 띄우려고 의원들에게 각종 로비와 어떤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가를 올렸는데, 그 헛소문을 믿은 사람들은 주식을 샀고 남의 회사 주식은 순식간에 10배가 뛰었습니다. 결국 뛰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가짜 헛소문이다라는 것을 밝혀지고 나서는 폭락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10년 동안 생활고를 겪다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도 실제에서 많죠. 이런 것들이 보통 테마주들, 찌라시들이 많습니다. 보통 처음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캘린더라고, 주식 캘린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캘린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며칠 날쯤, 오늘이면 이날에 어떤 이벤트가 있대. 뭐 이날에 어떤 이벤트가 있대. 이거의 관련주들은 뭐야. 뭐 이런 찌라시들이 있는데요. 요거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타 매수할 때. 저는 그런 경우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보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쵸? 역시 이 사람도 유명한 작가이자 발명가이잖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광산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날린 적이 있대요. 그쵸? 근데 나이 들어서도 그런 광산이 반드시 금맥이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에 광산 주식에 다시 손을 댔다가 현재 가치로 30억 정도의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본업에 손을 떼고 말년에는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 3, 6, 12, 18 그리고 2월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 달이 주식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약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은퇴를 목전에 두고 혹은 은퇴 이후에 주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회사를 다닐 때, 직장을 다닐 때는 바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은퇴하면서 시간이 남으면서 그리고 목돈이 있는 것을 주식에 들어오는데요. 이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현금 흐름은 없고 고정 본업에서 수입은 없고 모아둔 돈이 그리 풍족하지 않다거나 이럴 때 좀 공격적인 어떤 매수로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사실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액이라도 젊었을 때 주식을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은퇴하기 전까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는 주식을 좀 안전하게 전업처럼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사실 손이 그렇게 빠르거나 정보를 빨리 캐치한다거나 뭐 이런 분이 많진 않거든요. 또 약간 또 좀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상황, 은퇴 이후의 상황이라고 해서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소액으로 한 1, 2년 정도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를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뭐 5천 미만으로 한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는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거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나머지 2억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다면 5억은 한 1에서 2년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 1억 5천은 채권이나 CMA에 넣는 방법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일 유명한 사례였던 것 같은데, 과거 그 튤립 사건, 네덜란드의 그 튤립 사건, 아주 유명한 지금의 비트코인의 예를 들 때 많이 하는 이야기들. 얀반 호이엔이라는 사람은 화가인데요. 과거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만큼을.
그 네덜란드가 중앙아시아에서 들여온 튤립으로 변종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변종을 거듭할수록 튤립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튤립의 알뿌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것이고, 그 알뿌리는 경매를 통해 거래가 되었고, 경매에서도 부르는 게 값이었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었다라는 게 당시 상황인 거고, 수년에 걸쳐 계속 오르자 화가였던 이 얀반호이에는 전 재산과 빚으로 모두 매수를 한 거예요. 풀 매수.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 번의 매수, 몰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락을 했고, 전 재산과 빚이 들어간 거잖아요. 엄청난 손실이 났겠죠. 그래서 결국 이 화가는 빚을 갚기 위해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2000여 점을 그렸고,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참 좀 씁쓸하죠. 근데 이것을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튤립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쭉, 그쵸? 근데 이것이 한 방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것을 꼭 마치 가상화폐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투기,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은 보통 나는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천재들 역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 실패했고, 이거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의 주식 실패담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 교수들은 다 재벌이 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식은.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거래소 직원들, 증권회사 직원들 역시도 다 재벌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몇천 년 전부터 도박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성과 주식은 정반대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에 상승할 때 주식 100%라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10%, 20%, 30% 오르는 주식을 내가 사서 매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거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오늘 시황보다는 어제 오늘은 이 정도의 이야기로 좀 마인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